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네. 저도 꼭 유튜브를, 그때 이제 대통령, 당선 결과,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한번 올리고,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주 올리려고 하는데, 참, 뭐든지 꾸준하게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됐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부동산 공약들이 대부분 이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계속 규제를 했었던 부분들을 다 완화를 하겠다. 반대로 하겠다. 이걸로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선 결과로 이래 보면은 상당히 표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도 좀 의아해 했는데요. 일단은 뭐 제 주위에는 일단은 뭐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한 표차가 좀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표차가 크지 않고 접전이어서 저도 좀 놀라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시는,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이제 또 계속적으로 집을 뭐 한 채 가지고 있거나, 더 이제 여러 채를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 집을 가지신 분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좀 양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이제 뭐 주택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 이기 때문에 뭐 보면은 거의 이제 좀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이제, 그 투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이제 후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부동산 공약을 크게 이제 들면은 재건축 완화, 리모델링 완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서울 중심이겠죠? 서울 수도권 이제 중심의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울 수도권의 이제 공급량이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항상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집값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재건축을 이제 풀어줄 테니까 서울 강남에 집중되어져 있는 이 재건축을 이제 통해 가지고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은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공약들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완화를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익이 많이 남는데 조금만, 이제 세금으로 걷어드릴게. 이러니까 사업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안전진단 완화를 통해서 이제 또 재건축을 이제 원활하게 해 주려고 이제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추가 분담금이죠. 추가 분담금. 자기도 많이 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 윤석열 이 당선인이 그러면 이제 분양가 올릴 수 있게끔 분양가 규제를 완화도 해줄게. 이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 3종 세트가 이제 재건축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선 이후부터 해가지고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이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인 양 좀 왜곡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부산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하고 지방의 시장이 이렇게 이제 다른데 방송을 통해서 다 이제 서울 내용들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오른다, 선거 후에 집값 다시 오른다, 이러니까 우리 동네도 오르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인구 1000만 도시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1000세대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1000세대고, 부산의 입주 물량이 2만 6000세대입니다. 330만 정도 되는, 이제, 부산의 입주 물량이 26,000세대. 그러니까 서울이 더 작죠. 그래 보면은 서울은, 이제 최소한 3배 정도는 이제 더 많아서, 뭐 한 7만에서 한 8만 정도는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뭐를 해도 안 통하는 게 서울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이제 위축이 돼 있는 와중에 강남의 재건축을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러니까 뭐겠습니까? 재건축. 희소성이 있는 재건축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뭐 거래가 많이 되겠습니까? 거래 많이 안 되죠. 자기들끼리 그냥 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재건축이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일단은 이제 취득세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국회 이제 또 통과를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이고, 양도세를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지방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이제 조절을 해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나오겠죠. 예, 그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약이 어쨌든 그 이제 보유세 이제 부담이 이제 늘어나면서 재산세라든지 이 종부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뭐 정의도 이제 생각해보고 또 명의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래 하는데, 이 취득세 때문에 이제 또 이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다 기대가 높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사실 그렇게 이제 뭐 법적으로 완화가 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시장 변화에서는 좀 미미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반응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고 뭐 별 변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대선 이후에 한 달 동안의 매매 가격과 이제 전세 가격입니다. 예. 시점은 이제 3월, 4월 대비해 가지고 4월 8일 기준 이제 부동산 124에서 이제 조사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변동률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달 동안 0.02% 상승에 이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이제 살펴보니까 경상남도가 0.44%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경상북도, 강원도, 광주시, 전라북도, 이런 이제 도 단위에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주도, 그 다음이 이제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도심지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도 단위에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제 수도권,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따라오르지 못했었던 도 단위에 있는 집값들이 현재는 갭 메우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상남도가 지금 이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뭐 부산하고는 또 바로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도 단위에서 가격 레벨이 이렇게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결국은 이 이제 그 수도권과 광역시의 오른 가격이 다시 이제 안정화가 되는 기틀을 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가격 움직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전세 가격이 0.8%까지 올랐습니다. 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9년도까지는 완전히 공급 폭탄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공급이 계속 줄고 있어서 지금은 다시 이제 공급이 상당히 안정된 수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으로 본다고 하면은 경남은 한동안 더 오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르고 있는 지역들 보면 대부분 전세 가격들이 이게 강원도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세 시장이 좋은 지역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번에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움직이면서 0.04%를 기록을 했지만 서울의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이 사실 반짝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반짝 올랐는데 계속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면 다시 사그러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은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시, 이러한 지역들은 대선 이후에도 많은 투표가 나왔던 지역들인데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0.02% 상승을 했는데, 전세 시장이, 울산도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오르고 있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도 안정적인 가격 상승세가 이제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부산은 0%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제 좀 소폭 올라 있고요. 세종이라든지 인천, 대전, 대구 이 모든 지역들은 보면 전세 가격도 다 빠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 시장 약세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래프는 이제 부동산 1사에 있는 이제 조사 자료고요. 그러면은 한국부동산원, 정부에서 이제 쓰는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집값을 이제 보더라도 여기서는 3월 7일 대비 4월 4일 기준으로 매매 가격 변동률을 이제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4%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동산 1사가 0.0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는 더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걸로 이제 조사가 됐고, 각 시도별로 보면은 한 달 동안 역시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경남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전북이었는데 부동산원에서는 이제 2위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이 이제 3위가 강원, 광주, 제주, 충북, 거의 뭐 이렇게 이제 부동산 1, 2사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충청북도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상승을 했는데 부동산 1, 2사에서는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세종, 그리고 대전, 대구, 대전, 전남, 경기, 그리고 인천, 이 순서대로 나타났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그리고 서울도 마이너스로 기록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1사보다는 한국부동산원이 시장을 더 안 좋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조사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이 뭐 조사 방식에서 이제 요번에 이제 데이터 수를 이제 상당히 많이 늘렸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부동산원이 더 이제 빠를 수가 있고, 부동산 1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시세를 기입을 하는 방식하고 전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은 경상남도, 두 개 다 동일하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도 세종으로 둘 다 동일합니다. 부산은 보합세입니다. 보합세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이제 일부 지역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를 이제 살펴보면은 창원시가 이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창원시가 같은 시점에서 이제 0.79%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해시가 0.24%를 상승을 해서 집값 상승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0.04%를 기록을 해서 서부 경남 쪽은 시장이 안 좋은 걸로 보여지고, 창원, 김해, 요쪽 동네, 양산 지역은 그나마 이제 시장이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마산 하포구, 마산 해운구, 그 다음에 이제 성산구, 진해구, 의창구 순인데요. 의창구가 이제 창원 내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떨어진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또 그 통계를 이제 살펴보면은 경남에서 창원이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걸로 이제 나타났고요. 진주가 이게 이제 차이가 크게 나오네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주가 이제 0.51%가 이제 오른 걸로 나왔는데, 부동산 1, 2사에서는 마이너스 0.04%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시 내에서도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의창구가 뭐 마이너스가 아닌 걸로 나오고 상승한 걸로 이제 나오는데, 부동산 1, 2사에서는 또 마이너스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이제 좀 뭐 세부 단지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좋은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 세부 단지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기는 이제 어려운 것 같고,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마산 하포구와 마산 해원구의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경남에서의 이제 대표 지역은 창원시이고요. 창원에서도 대표 지역은 성산구, 그리고 이제 의창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산구의 이제 가격이 정해지면 의창구의 집값이 정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뭐 마산, 그리고 이제 김해, 뭐 내외동, 그리고
진주, 이러한 지역들의 집값이 정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마산 하포구하고 해운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성산구와 의상구의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포구와 해운구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하포구와 마산 해운구의 이제 갭 매우기, 성산구와 대비한 갭 매우기 현상이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빠르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이러한 지역들이 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산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창원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마산 하포구 월령동에 있는 마린 애시양 부영, 이 이제 4,298세대인데요. 이게 뭐 미분양이 나왔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재분양을 했었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미분양이 이제 다 이제 해소하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가격을 상승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 이제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요번 이제 당선 이후에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운구에서도 이제 대동 이미지라든지 숲속마을 이라는 아파트들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보면은 서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진구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작년에 집값 변동이 거의 이제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이제 가격 차이가 벌어졌었던 게 내나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북구라든지 동래구, 수영구, 남구, 그리고 이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변동이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20년, 2021년도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지금 보합이거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지역들은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도 그렇고 이제 부산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들도 이제 살펴봐야지 되겠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제 생각에는 이런 핵심 지역들이 아닌 이런 이제 갭 매우기가 나타나는 지역들, 이러한 지역들에서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제 주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가격 변동 폭이 좀 이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당선인이 양도세를 이제 1년 동안 이제 중과 유예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발표는 조정 대상 지역을 뭐 일부는 하겠지만 완화를 안 하고 뭐 대부분 그대로 이제 둔 채로 그냥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양도세만 완화를 하는 형태로 좀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요. 뭐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도 이제 일부 지역들을 완화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서울 강남에 있는 또 재건축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남에 이제 뭐 서초구라든지 이제 송파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기 과열 지구를 바로 해제를 해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한 달 동안의 집값 변동을 살펴봤는데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네. 일부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강남 재건축은 뭐 원체 이제 재건축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관망이고, 지금은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갭 매우기 하는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완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핵심 지역들의 가격들이 상승을 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이번 이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안 떨어지게 딱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라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내용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시간 될 때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